자, 같이 한번 봅시다. 수식의 형태가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사용해야 될 표의 구조입니다. 상대절 때만 고민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학과 앞 세 문자를 뽑아야 되니까 앞 처음부터 시작. left 학과 원본 문자, 추출할 글자 수 몇 개? 3개. F29는 서로 다른 학과명이 나와야 되니까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주소가 달라야 된다. 뭐 상대 참조. 일단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왜 3이군요.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자동 채우기 쓸 수 있죠. 주소인지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첫 번째 사건에 첫 문자만 대문자고 나머지 소문자란 얘기죠. 거기에 해당되는 함수가 뭐죠? 잠깐만요. 자, 같은 문제를 분명히 풀이를 했는데 왜 내용이 틀리지? 신기하네. 단어 앞 글자만 대문자, 나머지는 자, 그래서 프로프란 함수, 프로프. 제가 많이 틀리네요, 오늘. 자, 가로 닫고 열고, 가로 닫고. 요 세 글자에 대해서 첫 글자는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 그런 다음에 뭐라고요? 세 문자와 입학 일자의 연도를 이용하여 입학 코드. 그래서 요 뒤에 입학 연도가 붙어야 된다. 그러면 날짜 데이터죠. 날짜 데이터에서 연도를 가져와서 여기다 표시해야 되는데 서로 다른 정보죠. 서로 다른 데이터를 연결시켜야 된다. M% 연산자가 필요하고. 자, 입학 일자에서 연도를 표시하겠다. 상대 참조. 입학 일자는 서로 다르니까, 다른 입학 일자이니까. 이 정도까지는, 그래서 1번, 2번은 좀 그렇다 손 치더라도 3, 4, 5 정도는 조금 가볍게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자, 시트 옮겨가겠습니다. 분석 작업 1. 본인이 뭐가 지금 약한지 잘 체크해 주세요. 일단 저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1 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부분 앞 기능을 이용하여 소양 인정 포인트 현황표에서 그림과 같이 학과별 학계의 최대값을 계산한 후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의 평균을 계산하시오. 정렬한 학과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처리하시고 최대값 평균 위에 명시된 순서대로 처리를 해야만 그림과 같이 나온다. 자, 그러면 부분합 기능을 적용하려면 뭐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필드가 정렬되어져 있습니다. 관심의 대상은 학과별이라고 했죠. 학과 필드가 정렬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 다음 학계라는 건 여기 데이터를 이야기합니다. 최대값 정보를 계산하고 그 이후에 기본고기 인성봉사 교육훈련의 평균. 그래서 요약값, 요약 정보가 2개가 나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럼 일단 근본적으로 부분합을 적용하기 이전에 정렬부터 해야 된다.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 탭에 정렬, 기억을 하시라고 이건.
다음에 똑같은 문제 만나면 그때는 실습할 시간 드릴 겁니다. 자, 정렬. 기존에 있던 내용을 수정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학과 필드, 값 기준이고, 오름차순, 문자값 기준 오름차순. 자, 그리고 확인하면 학과별로 이렇게 뭉쳐져 있죠. 자, 부분합도 데이터베이스 이용합니다. 데이터 덩어리 선택, 데이터의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 자, 부분합 창에서 그룹할 항목, 화면에 보이는 대로 같은 자료를 묶겠다. 그게 그룹할 부분합 창에서의 그룹할 항목. 그래서 누구를 대상으로, 학과를 대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화면에 보이는 대로 같은 것들끼리 묶겠다. 그룹. 그 다음 요약정보 합계의 최대값 요약 계산한다. 요약정보 최대값. 사용할 함수 최대값. 어떤 항목, 어떤 필드? 합계 필드 하나만 체크. 이때 부분합을 처음 나타내실 때는 새로운 값도 대치 체크되어 있든 해제되어 있든 아무 상관이 없다. 확인. 자, 이 범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분합 정보를 한 번 더 적용합니다. 요약 정보를 한 번 더 표시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윤곽선 그룹의 부분합, 화면에 보이는 대로 학과를 묶어서 그러면 경영정보, 유아교육정보통신, 그 다음 사용할 함수, 요약정보는 평균 계산, 어떤 항목에 대해서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이라는 필드 항목에 대해서 기본 영역 인성봉사 교육훈련 합계는 아닙니다. 체크 해제. 이때 주의사항 최대값과 평균이 동시에 나타나려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옵션이 체크 해제되어져 있어야 된다. 기억나세요? 자, 확인. 그러면 주어져 있는 그림과 별 차이가 없나요? 네? 아이고. 주어져 있는 그림과 별 차이가 없네요. 그러면 그대로 두시면 되고 그림과 같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림과 맞추셔야 됩니다. 자, 시트 사이 작업이 끝나면 저장. 분석 작업 이 시트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같이 할게. 이것도 같이 합시다. 분석 작업 이 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데이터 도구 통합 기능을 이용하여. 기억나세요? 통합? 그래서 같이 알고 계시면 다행이고 같이 한번 할게요. 표1, 표2, 표3에 대한 학과별 정보인정, 국제인정, 전공인정 학계를 표4의 G5에서 G180에 계산하시오. 자, 내용을 파악해 보시면 이런 거죠. 여기에 합계값이 나타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합계값이 요 범위에 어떤 합계값이 컴퓨터 정보과 정보 인정 합계값이에요. 그러면 요 원본들의 데이터도 구분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표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이런 자료들을 산재되어 있는 자료들을 비슷한 형태의 요약 직기표를 만드는 기능이다. 그래서 각각의 빈셀의 의미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제목 역할을 하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 요약표의 범위 설정. 그 다음 통합이라는 기능은 데이터 탭의 데이터 도구의 통합. 이미 설정이 다 되어져 있군요. 자, 앞에 봅니다. 왼쪽 열 체크해제, 채팅 체크해제 비워두시고 그 다음 목록에 있는 내용도 다 지울게요. 선택 삭제, 선택 삭제. 자, 요약 정보는 합계 개수, 평균, 최대, 최소값 5가지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우리가 사용해야 될 건 합계. 그 다음 참조는 많은 곳이라고요.
원본 데이터를 설정하는 공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설정하실 때 숫자만 선택하시면 안 되고 숫자의 의미 구분을 하기 위해서 제목 역할을 하는 레이블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선택. 그 다음 통합 기능에 사용할 데이터는 여기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단수 눌러서 등록시키시고 표 위에 있는 내용 선택하시고 추가, 표 3에 있는 내용 선택하시고 추가, 똑같은 원리로 제목 포함. 이렇게 한다 손 치더라도 숫자 데이터의 의미 구분이 당장 지금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밑에 보면 사용할 레이블 채택 외정이에요. 그래서 선택한 데이터의 자료의 첫 행에 있는 레이블 제목을 사용하겠다. 선택한 데이터 원본 데이터의 왼쪽 열에 있는 레이블 제목을 사용하겠다라고 의사 표시를 하셔야 각각의 숫자가 의미 구분이 일어나고 그 의미 구분이 일어난 내용을 가지고 집계를 낼 겁니다. 합계라는 집계를. 그리고 확인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집니다. 저장. 매크는 오늘 하셨으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이것도 방금 하신 것 같은데. 했던 내용인데 똑같은 내용이지만 한번 더 해보세요. 어차피 뭐 내용은 고만고만하니까. 기록 중지 누르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뭐 주의사항만 잘 챙기세요. 오늘 하셨으니까 금방 기억나실 겁니다. 기능 적용할 범위 바깥쪽 이메일 셀을 선택하시고 요 범위 바깥쪽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매크로의 이름은 총점 나머지는 기본값 확인 이 4셀 선택해서 이꼴 소양 인정 플러스 증명 인정 썸 함수 쓰셔도 됩니다. 엔트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그리고 기록 중지 꼭 누르시고 그 다음에 단추 연결하라 그랬습니다. 개발 도구의 컨트롤 삽입 단추 양식 컨트롤 A10 여기죠. 그리고 B11 왼쪽 알트키 매크로 창이 먼저 뜬다고 했습니다. 총점 텍스트 바꿔야 되죠. 총점으로 그리고 빠져나와서 실행되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되고 총점 지우시고 셀 포인트 어디든 상관없이 총점 단추를 클릭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 저장 두 번째는 채우기 자, 이 범위 바깥쪽 이메일 셀을 선택하시고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채우기 확인 A3부터 E3 범위에 홈 채우기 표준색 노랑 기록 중지 누르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다음 도형 삽입 기본 도형의 빗면 위치는 D10 왼쪽 알트 클릭해서 셀 범위에 맞춥니다. E11 셀까지 이건 수동으로 연결하셔야 되고요. 텍스트부터 입력합니다. 텍스트 엔터 채우기 빠져나올 때 ES 시키나 테두리를 클릭 그 다음 양방향 화살표 포인트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수동으로 매크로 연결 지정 채우기라는 이름의 매크로 선택 확인 그러면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확인해 보셔야죠. 명령 실행되는지 안 되는지 채우기 없음 설정하시고 셀 포인트 어디든 상관없이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했으니까 크게 문제 없겠죠? 자, 차트 작업 했죠 이거. 자, 파일 바꿀게요.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자, 제 화면 봅니다. 연습 문제 2011이라는 폴더와 2급 엑셀 A형 폴더 사이에 목록 단추 누릅니다. 그리고 2급 엑셀 B형 그리고 2급 B형 소스 암호으로 보면
데이터 입력 한번 해보세요. 거기 1번. 한 3분 드리겠습니다. 3분. 눈에 그냥 보이는 대로 입력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타이핑 소리가 안 들리네요. 다 하신가 보네. 자, 올해부터 과거에는 사실은 제 화면 잠깐만 보시면 이 자료가 한 8줄, 보통 9, 심할 경우 10줄까지 이렇게 나와, 10행까지 보통 나왔어요. 네. 아마 올해부터는 이제 조금 요거 추세가 조금 뭡니까? 그새 주는 시인데 시간을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양이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뚜껑을 안 열어봐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낸다 했으니까 과거에 비해 가지고 양이 한 절반 정도 줄어든 것 같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여기 자, 제 화면 잠깐만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여기 이 문제는 일반이죠. 1, 2, 3, 4, 5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심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표시 형식이 이렇게 바뀐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네, 그 있는 그대로 그냥 입력하시면 된다. 자, 기본 작업이 5분 들이죠.
자, 같이 한번 보죠. 자, 1번. 4개의 동그라미 1번 4개의 범위가 있네요. 떨어져 있는 범위. 자, 먼저 한 개의 셀 범위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나머지 범위들을 드래그, 그리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제 틀린 거 있으면 체크하세요. 그 다음 C4에서 C4, C3에서 G4. 이것도 교재에 있었던 내용 같습니다. 굵게, 채우기색, 표준색, 노랑. 자, 2번. C5에서 C1로, H13.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첨단위 구분기와 숫자 뒤에 개를 표시하시오. 3, 4, 5, 6, 3,456, 그 다음 0은 0개로 표시해야 돼. 자, 앞에 보세요. 표시 형식의 저희 숫자, 기본 코드 요거니까 좀 외우세요라고 그랬죠. 샵, 샵, 제로. 요렇게만, 점, 그 소점이야, 제로, 제로. 요렇게만 외우고 계시면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 자료에 대해서 표시 형식, 셀 서식 대하상자 컨트롤 1, 그리고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 첨단위 구분기호 샵, 샵, 그 다음에 0에 대해서 0을 표시해주면 0 코드, 그리고 공통기호 들어가는 건 이중따옴표 묶어서 처리한다. 걔가 공통기호 들어가는 거죠. 걔. 이렇게 외우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나머지는 뭐 무난하죠. 뭐 A3부터 H13 영역의 테두리 작업, 여기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 뭐 간혹 대각선 작업도 이렇게 간혹 나오고요. 대각선 작업도. 그 다음 동그라미 4, B5에서 B12, 셀 범위의 이름 정의, 이름 상자에 가서 합니다. 오타 조심, 제품명, 엔터. 메모 삽입, H7. 부연 설명을 하는 포스트잇과 같은 메모 삽입. 금토, 메모, 새 메모. 이 노란색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표시할 메모의 내용이고요. 그러면 어드민스테이트도 메모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최고 인기 품목이라는 걸 입력을 하였으니까 이 어드민스테이트 필요 없습니다. 지웁니다. 최고 인기 품목. 빠져나오는 건 이메일 셀을 통해서 빠져나오시면 되고 선택해서, 아니면 ESC 메모가 있다는 표시가 이렇죠. 그런데 이 메모를 문제에서 항상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메모가 있는 셀 선택하시고, 한 개의 메모를 표시 숨기기 여기 보고, 그 다음 메모 서식 맞춤 자동 크기. 자, 이렇게 항상 표시되어 있으면 메모의 테두리 부분 클릭, 이게 메모 선택 시스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메모 서식, 메모를 꾸미겠다. 그 중에 맞춤 탭의 자동 크기, 자동 크기는 뭐라고요? 메모의 내용에 맞춰서 메모 자체의 크기를 조정하겠다. 저장. 페이지를 넘겨서 3페이지로 갑니다. 3페이지 문제 3번 갑니다. 자, 기억을 되새기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1시트로 가시고 문제 3번의 1번. 자, 같이 할 겁니다. 이것도 한지가 좀 되기 때문에 오늘 한 내용이 아닙니다. 지난주쯤 했나요? 뭐 그쯤 되는 내용입니다.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복습을 안 하셨다면 같이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1시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시나리오 관리자 기능을 이용하여 표 1에서 집행률 계가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집행률 합계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자, 일단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기능을 이용하라는 관계. 그 다음 집행률 계라는 걸 일단 찾아봅니다. 집행률 계. 그 D10셀을 여기 이야기하네요. 여러분들은 서식 꾸미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설명을 위해서 지금 서식을 꾸미려고 합니다. 관심의 대상이 되는 셀이군요. 근데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값이네요. 그럼 원본 값인 집행률 계 D10이 바뀐다는 거고요. 그때 집행액 합계 C10셀 숫자로 구성되어 있네요. 아마 집행률 계 D10에 영향을 받나 봅니다. 이 수식이. 그리고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나리오라는 건 뭐라 그랬죠? 원본값 1개 이상을 바꿨을 때 결과값, 중간결과든 최종결과에 있는 내용이 변하는 걸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러면 원본값이 지금 1개고 최종결과도 1개입니다.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건. 그럼 그거 파악하시고 이런 작업, 자 원본이 바뀌는 사항 시나리오라고 그랬죠. 시나리오 작업을 어디서 가서 한다고요? 시나리오 관리자에 가서 작업을 한다. 자 그러면 셀 포인터 있든 상관없이 데이터에 잠깐만요. 첫 번째 삼각형 읽겠습니다. C10셀은 집행액 합계, D10셀의 이름은 집행률 계로 정의하세요. 이름 정의 앞에서 하셨던. 자, 그러면 C10셀 선택하시고 오타 조심. 이름 상계에 가서 앞으로 C10셀 하나를 집행액 합계라고 부르겠다. 오타 조심. 엔트. 진행하시면서 기능이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집행률 D10셀 선택하시고 집행률계. 자, 이름 상자에 갑니다. 셀 선택하시고 집행률계. 자, 그런 다음 시나리오 1, 2. 시나리오 이름은 비율 인상 집행률계 80으로 설정. 시나리오 2는 시나리오 이름은 비율 인상 집행률계를 50으로 설정. 시나리오 원본이 바뀌는 사항을 만들러 가야 된다. 어디 가서? 시나리오 관리자에 가서. 자, 데이터 탭에 셀 포인터 있는 상관없습니다. 데이터 도구에 예측 그룹에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자, 원본이 바뀌는 시나리오 사항을 만드셔야 됩니다. 추가. 시나리오의 이름은 비율 인상. 변경셀은 원본값 1개 이상. 근데 문제에서 원본값 1개라고 했습니다. 그게 D10셀. 그리고 다음 단계 확인 단추를 넣어서 다음 화면 다음 단계에 가서 원본값을 변경합니다. 얼마라고? 80으로 설정. 그리고 시나리오 2, 또 작업 원본값을 바꾸는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추가 단추 눌러서 시나리오 작성합니다. 시나리오 이름은 비율이나 변경셀은 원본값 D10셀 1개가 바뀐다. 확인. 그리고 이 값을 원본값을 50으로 설정. 그리고 더 이상 작업할 시나리오가 없기 때문에 확인해서 나가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삼각형 시나리오 요약 시트는 분석 작업 1시트 바로 왼쪽. 그러니까 시트가 삽입이 될 건데 삽입되는 시트는 항상 기준 앞에 위치해야 한다. 요약 단축 클릭. 자, 결과를 나타내는 요약. 그래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첫 번째 시나리오 요약 시트라고 하는 게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결과 셀. 중간 결과는 저희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셀 몇 개? 1개. C10. 확인. 하시면 분석 작업 1- 앞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만들어진다. 자, 참고 표시, 당구장 표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게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입니다. 작성 시 정답과 일체의 오자로 인한 부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오자가 어디서 생긴다고요? 셀 주소에 이름 부여할 때, 그 다음 시나리오 이름 부여할 때, 또 어디서 또 틀릴 수 있는 부분은
원본 값을 입력을 할 때. 네? 자, 그러면 자, 앞에 봅니다. 잘못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시나리오 요약 시트를 일단 삭제합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 따라오세요. 틀린 거 수정하는 거 아셔야 됩니다. 삭제. 자, 그러면 분석 작업 시트 선택하시고, 자, 이름 바꾸는 건 어디 가서 한다고요? 수식의 이름 관리자. 가서 잘못된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 하기 집행률계, 집행률 합계 수정하시고, 수정했다고 가정할게요. 네? 자, 닫고 나갑니다. 그 다음, 또 어디서 틀릴 수 있다고요? 시나리오에서. 그러면 데이터의 예측, 가상 분석의 시나리오 관리자에 갑니다. 가서 비율 인상 선택하시고 편집, 이름 이상 없는지 확인하시고 변경 셀 한 개인지 확인하시고 다음 단계에 가서 한 개의 원본 값에 대해서 80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다음 비율이나 편집 단추 눌러서 시나리오 이름 이상 없는지 확인하시고 변경 셀이 한 개인 문제에서 한 개니까 한 개인가 확인하시고 다음 단계에 가서 값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래서 수정을 다 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다시 요약 작업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요약 시나리오 요약으로서 결과 값이 10셀 1개에 대해서 그리고 분석 작업 시트 앞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저장 기억나시죠? 자, 분석 작업 2 시트로 옮겨가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교재에서 했던 문제 같은데. 그렇게 썩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한번 시간을 줄게요. 한번 해보세요. 분석 작업 2. 한 3분 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죠. 포지션 필드에 대해서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자, 이건 오름 차순도 내림 차순도 아니죠.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지정 목록으로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렬은 꼭 데이터만 가지고 정렬하는 게 아니라 서식을 가지고 정렬할 수도 있다. 같은 내용이라면, 가입 기간이라면 셀 색이 이렇게인 것에 대해서 정렬하겠다. 자, 정렬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기능입니다. 데이터베이스 선택, 데이터의 정렬, 기존에 있던 내용을 변경하셔도 됩니다. 포지션, 문자 값 기준이고, 저 내용은 오름 차순도 내림 차순 방식도 아니란 이야기죠. 사용자 지정 목록. 이것도 기억나시면 좋겠는데. 자, 그 다음 새 목록 클릭, 투수 엔터, 포수 엔터, 내야수 엔터, 외야수. 오타 조심. 그리고 그냥 나가시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나열한 거니까 여기 등록시켜야 됩니다. 추가. 그리고 나갈 때 그냥 또 나가시면 안 되고, 뭐 해당 항목을 선택하고 나가야 된다. 목록의 선택은 파란 색깔이나 흰 색깔이다. 선택하고 나가야 이 기준대로 정렬하겠다. 확인. 같은 포지션이 있다면 기준 추가, 가입 기간 필드에 대해서 셀 색, 채우기 색, 배경 색 기준이고 초록색 계열이네요. 그리고 색깔 각 목록도 안 쳐놓으면 일단 이 가입 기간 필드에 셀 색, 배경 색깔은 초록색 계열과 배경 색깔이 없는 두 가지 경우. 그래서 색깔 위에 마우스 포인터가 있으면 색깔의 이름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뭐 조금 문제가 좀 잘못됐네요. 216이네요. 216, 228, 뭐 188이라는 색깔을, 실제 색깔에는 크기 값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위에 두든지 아래에 두든지 판단하시고, 문제에서는 위에 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확인. 그러면 투수, 내야수, 외야수, 투수, 포수, 내야수, 외야수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이 되어져 있고, 같은 포지션이 있으면 가입 기간이 셀 3개 위쪽에, 같은 내용이 있으면 셀 3개 위쪽에 저장. 자, 기본 작업 3시트로 갈게요. 기본 작업 3시트. 앞에서 하나 해드렸고 기억이 좀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도전 한번 해보셔야죠. 이제 문제 1번에 3번. 조건부 서식 수식으로 작업하는 경우입니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수식을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엔드 함수 이용하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행전체 수식을 꾸미는데 굵게 파랑. 자, 그러면 이때 주어진 범위가 어디라고요? 제목은 포함하시면 안 됩니다. 실수 많이 합니다. 이거 제목 포함. 문제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도 A3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다고요. 자, 왜? 문제를 잘 안 읽으니까. 항상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문제부터 읽는 게 기본이라고. 자, 주어진 범위 선택하시고 홈. 뭐 절차는 아시잖아요. 이제. 세규칙. 그 다음에 규칙 유형. 수식을 사용하여 수식을 지정을 쓰겠죠. 그리고 첫 번째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조건을 다 확인한다 그랬으니까 첫 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면 된다 그랬죠. 직입. 이때 주소 형태는 열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형태. 그래야 행전체 서식을 증명합니다. 요 부분이 키포인트라고 했고요. 자, 이 값이 뭐여야 된다고요? 주임이라는 조건 한 개와 그 다음 총급여. 첫 번째 행에 총급여 값을 가져오고 이때 주소 형태는 열머리글에 달러가 붙는 주소 형태 F4번까지 주소 형태 조정하시고 400만 미만. 조건이 몇 개? 두 개. 두 개 이상의 조건은 엔드 조건인지 오화 조건인지 판단. 문제에 뭐뭐이면 쓰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엔드 조건입니다. 엔드 조건은 무슨 함수 처리한다고요? 엔드 함수로 처리한다고 그랬습니다. 엔드 함수. 그래서 문제 엔드 함수 이용하라 했죠. 그러면 커스의 이동은 뭐 가지고 조정한다고요? 마우스 조작합니다. 그러면 커스 옮기시고 엔드. 물론 잘 되시면 엔드 가로 열고 셀 주소 이꼴 주임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분해해서 이렇게 접근하세요. 그리고 커서 이동은 마우스 조작 가로 닫고 서식 작업, 서식 단추 눌러서 굵게 표준색 파랑 그리고 확인 그리고 확인. 그러면 쭉 비교해 보시면 주임인데 400 미만이 아니죠. 400이죠. 그러니까 안 바뀌죠. 주임인데 400 미만, 주임인데 400 미만, 행전체 서식 바뀌었죠. 저장. 자, 그리고 요 표현 잘 기억하세요. 수식을 이용한 지정한 셀까지는 잘 하십니다. 이제 뭐 어렵다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 식을 작성하다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여러 번 작성하는데 이 범위 안에 수정하는 방법 규칙 관리에 간다 그랬고요.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여기에 식이 몇 개 존재해야 되냐면 딱 맞는 식 한 개만 있어야 됩니다. 여기 안에.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 표현입니다. 한 개의 규칙만으로 작성하세요. 저기에 잘못 작성해서 지우지 않고 내버려 두면 저 범위 안에 두 개, 세 개씩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정확한 거 한 개만 맞추시고 내용 보시면 어디가 정확한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되면 지우고 하라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수정 편집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워야 된다. 자, 그 다음